요즘 주식 얘기만 나오면은 마음이 좀 복잡하시죠? 저도 그래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천을 넘었거든요. 종가가 9,063으로 올해 들어서만 대략 플러스 115%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달쯤 전인 6월 8일엔 하루 만에 마이너스 8%대가 빠지면서 거래가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었어요. 그날 한번 푹 꺾였다가 며칠 만에 V자로 반등해서 지금 9천 신고가까지 온 거예요. 오를 땐 나만 안 탄 건가 싶고 빠질 땐 괜히 막차 탔나 싶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지금 사라팔라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출렁이는 장에서 이 평범한 직장인이 휩쓸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방어 원칙 그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번 상승을 끌어올린 건 AI 반도체였어요.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가면서 코스피가 올해만 약 플러스 115%나 올랐거든요. 5월에 처음 8천을 뚫고 오늘은 9천까지 온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이건 지금 이 종목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왜 이렇게 올랐는지 배경을 짚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한번 크게 출렁였어요. 6월 8일엔 하루 마이너스 8%대 급락이 왔거든요. 미국 반도체주가 먼저 흔들렸고 거기에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한날에 겹쳤어요. 같은 날 코스닥도 마이너스 8%대로 같이 멈췄고요. 환율도 그날엔 1,555원까지 올라서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었어요. 지금은 1,500원 안팎으로 다시 내려왔지만요. 정리하면 이래요. 신고가 행진 중에도 하루 마이너스 8%짜리 급락이 한 번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름세와 급락이 같은 시장에서 공존한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럼 방어형 직장인이 제일 먼저 피해야 할 게 뭘까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최고점에 한 번에 그것도 빌린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최악이냐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선 빌린 돈으로 들어갔다가 가격이 출렁이면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거든요. 신용으로 산 주식은 일정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 매매가 일어나요. 가장 싼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죠. 게다가 2026년 6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가 5%에서 6% 되거든요. 오르길 기다리는 동안 이자는 매달 또박또박 빠져나가요. 오를 거란 확신이 있어도 빌린 돈은 시간을 못 버텨요. 그래서 고점 몰빵과 비투 이 둘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빼야 하는 선택지인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사람들이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5대 은행 기준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월 말 39.8조에서 5월 말 41.5조로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급락했던 6월 5일과 8일 딱 이틀 동안에만 마통이 6,085억 건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5일에 1,367억, 8일에 4,719억이요. 급락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 기회다라면서 빌려서 들어간 거죠. 이 마음 저는 이해해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다들 같은 방향으로 우르르 달릴 때 자기 기준이 없으면 그 흐름에 그냥 쓸려가거든요. 남들이 가장 흥분해서 달릴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일 때가 많아요. 그럼 지금이 더 갈 자리인지 꼭지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9천을 넘고 나니까 분위기는 1만 피도 시간 문제다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같은 시장을 보면서 이미 과열이다,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는 경고도 분명히 같이 나와요. 낙관이 우세해 보여도 누구 하나 여기서 무조건 더 간다고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에요. 정답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이게 사실 가장 정직한 답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방어 원칙이 나와요. 정답을 모르니까 한쪽에 전부 거는 게 아니라 나눠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한 번에 안 넣고 여러 번에 걸쳐 조금씩이요. 여기서 오해를 풀고 가야 해요. 나눠 사는 건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법이 아니에요. 최저점을 정확히 잡는 기술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건 누구도 못해요. 나눠 사는 진짜 이유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하필 제일 비싼 날 전 재산을 다 넣어버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요.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나눠 담는 게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 되거든요. 오르면 앞에 산 게 이익이고 빠지면 다음에 더 싸게 담을 수 있으니까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적립식 얘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원리가 이렇게 출렁이는 고점 장세에서 특히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출렁이는 게 사실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마이너스 8%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며칠 만에
V자로 반등해서 신고가까지 왔잖아요. 폭락과 신고가가 같은 달, 같은 시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변동성은 주식의 기본 성질이지 무슨 고장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손실은 가격이 빠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내가 흔들려서 원칙을 깨는 데서 와요. 그날 마이너스 8%의 패닉으로 다 팔아버린 사람은 바로 뒤이은 반등을 그대로 놓쳤을 테니까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 해에 자기 계좌를 약 1600%나 사고팔며 돌렸는데 수익률은 오히려 지수에 못 미쳤어요. 분석 대상의 42%가 손실을 받고 새로 시작한 투자자는 60%가 손실이었고요. 자주 사고 팔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내 손이 손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보기 전에 자기 돈부터 선을 그어야 해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 돈이 없어져도 내 생활이 안 흔들리는가? 당장 몇 달치 생활비, 비상금,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투자에 쓰는 건 그걸 다 떼어내고 남는 여유자금 안에서만이에요. B2가 위험한 이유도 결국 여기서 나와요. 빌린 돈은 매달 이자라는 고정지출을 새로 만들거든요. 가격이 빠진 채로 버텨야 하는데 현금 흐름이 먼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까 보다 없어져도 괜찮은 돈이 얼만가를 먼저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선이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출렁여도 잠은 잘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하기 어렵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꼭 안 사도 돼요. 현금을 들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엄연한 선택이거든요. 안 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포모, 그러니까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도 폭락 때 다 팔아버리고 싶은 공포도 둘 다 결정의 주인 자리를 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사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아요. 첫째, 이게 없어져도 괜찮은 돈인가? 둘째, 최소 몇 년은 묻어둘 수 있는 돈인가? 셋째, 지금 이 결정이 분위기에 떠밀린 건 아닌가? 이 세 개의 스스로 답이 안 나오면 그날은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결국 가장 센 방어거든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줄여볼게요. 첫째, 고점 몰빵과 비투부터 피한다. 둘째,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나눠 담는다. 셋째, 안 사는 것도 전략이다. 고점이든 폭락이든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십억 자산가는 못 되더라도 60대에 폐지 줍는 일은 같이 막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방어 원칙들의 진짜 목적이거든요. 오늘 얘기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